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AI 크레드 소속 조령은입니다. 저는 현재 강진영 교수님 그리고 김호민 교수님의 멘토링 하에 VJF 리셉터 3 등을 비롯한 RTK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클러스터링을 이루는지와 그리고 그 구조적 기반이 RTK의 신호 전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기능을 가진 단백질들은 DNA에서 기원합니다. 이 DNA가 기능을 가지는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센트럴 도그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DNA가 RNA로 전사되고 그리고 그중 일부는 번역 과정을 통해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단백질은 주로 약 20가지의 아미노산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이 모여서 알파 헬릭스나 베타 시트 같은 구조를 만들고 더 나아가 3차 그리고 4차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어떤 DNA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발현되었는지에 따라서 항체 그리고 세포 구조를 지지하는 단백질, 수용체, 효소, 호르몬 등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 전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방법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면 초기에는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이용해서 구조를 분석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방법을 통해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구조를 얻을 수 있었지만 결정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시료가 필요했고 또 큰 단백질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크라이오 EM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방법은 단백질을 용액 상태 그대로 그리드 위에 올린 뒤 급속으로 얼리게 되면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뒤에 이로부터 여러 가지 뷰의 2D 이미지를 모은 뒤 그를 기반으로 3D 구조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2017년 노벨 화학상을 받으면서 구조생물학의 핵심 방법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통해 크리스탈로그래피로는 관찰하기 어려웠던 큰 크기의 단백질 복합 재구조를 상대적으로 작은 양의 시료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크라이오 일렉트론 토모그래피입니다. 이 방법은 이전 방법들이 인비트로 상황에서 구조를 관찰하는 점이 큰 한계였다면 크라이오 ET는 관찰하고자 하는 세포 자체를 얼려서 최대한 네이티브한 상태에 가까운 단백질 및 생명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직 기술적인 부분이나 해상도 면에서 발전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크라이오 EM을 통한 관찰과 그리고 크라이오 ET를 활용을 해서 VJF 리셉터 3를 비롯한 RTK 클러스터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에는 학위 과정 동안 했던 연구가 배경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학위 과정 동안 했던 연구는 VJF 리셉터 클러스터링에 관련된 구조 연구였습니다. VJF 리셉터 3는 주로 혈관이나 림프관의 세포막에 발현되어 있는 수용체 단백질입니다. 이 VJF 리셉터들은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VJF 리셉터 1 그리고 2는 주로 혈관 내피세포에 위치하며 혈관 신생에 관여를 하게 되고 제가 연구를 했던 VJF 리셉터 3는 주로 림프 내피세포에 위치하고 있으며 림프의 신생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리셉터들이 어떻게 신호를 받아서 또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리간드인 VEGF-C, 즉 그로트 팩터와 이 리셉터가 결합을 하게 되면 VEGF 리셉터 3가 다이머를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세포막 안쪽에 있는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서로 포스포릴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신호가 전달된다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VEGF 리셉터 3와 VEGF-C 컴플렉스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다이머 모델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VEGF 리셉터 3와 VEGF-C 컴플렉스가 기존 모델인 다이머 형태뿐만 아니라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클러스터링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나란히 배열된 형태의 클러스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 뒤집어져서 결합한 형태의 클러스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각각의 클러스터링 구조를 분리하여 분석하고 각 구조를 규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클러스터링에 대한 구조 모델을 얻을 수 있었고 각각의 인터랙션에 관여하는 주요 전기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이러한 클러스터링이 실제 세포에서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신호 전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는데요.
이를 위해 각각의 클러스터링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Site Directed Mutation을 도입을 하였고 Functional Assay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스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해당 뮤테이션을 도입했을 때 와일드 타입 대비 신호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웨스턴 블락과 이미징 그리고 AKT ERK 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트랜스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림프 내피 세포의 특성상 셀 정션에서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뮤테이션 어세이에서는 신호 전달 측면에서 와일드 타입과 트랜스 뮤턴트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클러스터링이 VEGF 리셉터 3에만 국한된 현상인지를 보면 VEGF 리셉터 3는 RTK, 즉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계열에 속하는데요. 이 RTK 계열에서는 신호 증폭을 위해 다음과 같은 레터럴 클러스터링을 형성하는 사례들이 이미 일부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EGFR과 EphA2를 들 수 있습니다. EGFR은 세포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RTK로 암 연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리셉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EphA2는 세포와 세포 간 접촉을 통해서 위치와 움직임을 조절하는 RTK로 특히 클러스터링 기반 시그널링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모두 기존에는 라이간드에 의해 다이머라이제이션을 통해 활성화된다고 이해되어 왔지만 여러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 멤브레인상에서 레터럴 클러스터링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이 시그널링을 증폭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클러스터링은 대부분 이미징을 통해 관찰된 결과이고 구조적으로 직접 관찰된 사례는 아직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크라이오 EM 기반 구조 분석에서 더 나아가 크라이오 ET를 활용을 하여서 RTK 클러스터링의 구조를 보다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단순히 정제된 단백질이 아니라 세포 내 혹은 세포와 유사한 환경에서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크라이오 ET는 세포를 그대로 급속 동결한 뒤에 다양한 각도에서 이미지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3차원 볼륨을 재구성함으로써 세포 내부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이 방법은 세포 내 단백질 복합체의 구조나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우선 베시클 기반의 멤브레인 시스템에서 RTK 클러스터링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 RTK들의 클러스터링을 보다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여러 RTK 클러스터링의 3차원 볼륨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RTK 클러스터링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석 또는 인식 모델까지 확장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RTK들의 클러스터링 패턴을 보다 정량적으로 비교하고 또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있는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